실손보험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비급여 치료비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결국 내가 왜 이 보험을 들었나 싶은 순간들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2026년부터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고 알고 있던 실손보험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손보험을 청구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본인부담금이 낮아 과잉 진료를 유발하거나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으로 인한 누수와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 인상됨에 따라 새로운 실손으로 제도 개선이 됐었죠.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 중 가장 큰 원인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라고 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인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의 보험료가 갱신이 될 때마다 너무 올라서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을 하곤 했었습니다. 금액이 부담되셨던 분들은 실손 전환을 했고 여전히 이전 세대의 실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실손보험과 의료체계 개혁이 되는 배경에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의료 인력들이 비급여 항목이 높은 진료과에 쏠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진료비를 실손 청구가 가능하니까 국민건강보험 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료도 인상률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실손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가입한 실손이 언젠가 새로운 실손으로 갈아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재가입 주기로 인해서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은 모두 전환이 될 겁니다. 단 20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 재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보험료 갱신으로 인한 부담스러운 보험료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새롭게 나온 실손은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 보상 한도가 관건인데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중증 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보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중증 질환 비급여 보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증 특약은 1천만 원 한도 동원 20만 원, 입원 300만 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입원 50%, 동원 5만 원, 그리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가입 주기에 대한 약관 변경 조항은 검토 단계에 있다가 현재는 삭제가 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재가입 주기가 없는 약관을 가진 실손들은 매입 보상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따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새로운 실손보험 출시, 실손보험 계약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급여 항목 중에서 주로 충고가 되는 부분을 분쟁 조정 기준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손해율, 보험금 손익 등 공시사항을 명시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비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진단비 보험과 수술비 보험에 대한 구성으로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의료체계 자체에서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비급여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보험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실손보험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수술비 보험이나 새로운 보험들이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나 금융당국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또한 대비해서 과잉 청구가 될 만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건요, 현 시점에서 이 수술비 플랜 조금 더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플랜은요, 질병수술비 40만원, 종합병원에서 질병수술을 했을 때 100만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때 1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인데요. 금액도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35세부터 65세까지 약 2, 3만원대면 충분한데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고요. 최소 보험료가 만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질병 수술비만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더 저렴하게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용종 제거를 했을 때를 생각해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12대 기간 양성신생물 수술비로 20만원이 나오니까 일반 병원에서 용종 제거를 하셨다, 그러면 60만원, 종합병원에서 용종 제거를 하셨다, 그럼 16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질병 수술비, 1호적 수술비,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조금 더 수술비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따른 질병 수술비 또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플랜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수술비 플랜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추가적인 플랜 준비뿐만 아니라 갖고 계신 보험 점검 또한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